저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설레고 반갑기도 한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시를 쓰고 시를 가르치는, 그리고 시집도 기획을 하고 있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시인의 일요일, 일요일에 읽는 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의 영상을 통해서 요즘 읽을 만한 시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두 권, 세 권, 혹은 좋으면 네 권, 그 정도 해서, 영상의 길이는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로 좀 짧게 해서, 쇼폼으로 해서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인들이나 아니면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인이나 시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한 저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성만 시인의 팥이 있어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성만이란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나무 위키 거기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3년 전북 부안 출생, 1998년 동서문학의 시가, 1919년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었다. 광주국제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했다. 땡땡땡땡. 그리고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은사이다. 잖아요. 고성만 시인의 시집 팥이 있어요를 출간하면서 출판사의 홍보 담당자가 이제 나무위키에서 이 내용을 발견을 하고요. 광고 카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은사, 고성만 시인의 시집 출간이라고 적었다가 3시간, 4시간, 하여간 한나절 만에 그 광고를 내리고 말았다는데요. 혹시나 BTS 소속사에서 클레임을 걸어올까봐 하루 만에 광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고등학교에 재직을 했으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을 터이고, 그 중에는 연예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거시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고성만 시인은 홍길동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아재 개그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집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1989년에 문학과 사회로 등단을 했고, 21세기 전망으로 동인 활동을 했고,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어떤 나름의 개성적인 시세계를 펼치면서 우리 시단에서 중요한 시인으로 자리 잡았던 시인인데요. 한 15년 전에 호련히 속세를 떠나서 출가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님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법명은 동명스님이고요. 그의 대표작은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그런 시집들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 생각나세요? 누군지? 이 시인이 생각나면 정말로 시를 열심히 공부하셨고 시집을 많이 읽으셨다는 증거일 것인데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뜸을 오래 들이면 안 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차창룡 시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명은 동명스님이고요. 아무튼 차창룡 시인과 고성만 시인은 대학교 선후배였다고 합니다. 그런 막역한
막연한이라고 할 뻔했어요. 막역한 인연으로 이번 시집의 해설을 맡았던 차창룡 시인이, 동명스님이 밝힌 이야기인데요. 그 대학교 시절 동아리에서 시합평회를 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만 시인이 차창룡 시인의 3년 선배가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그 문학 동아리 합평회는 그렇죠. 그 선배가 이렇게 딱 어깨에 뽕이 들어가 가지고 후배 이렇게 군기를 잡듯이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지금은 아닌가요? 음. 그래서 뭐 저 때는 되게 심했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났는데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의 작품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그 선후배가 모이면 항상 선배가 후배를 그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아마 당시에 고성만 시인도 이렇게 후배들을 강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매번 그 시합평회 때. 시는 말이요. 기성 시인들을 대충 흉내내는 것이 아니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야. 시는 삶을 통째로 시는 삶을 통째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시인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전라도 사투리가 다소 어색한데요. 아마 이런 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라도 사투리로 어떤 그 강하고 짧게 몰아치는 고성만 시인의 이 논리가 그 차창룡 시인이 느끼기에는 되게 명쾌했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차창룡 시인은 고성만 시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시를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시집의 경우 고성만 시인의 어떤 그 일상인으로서의 삶과 그 다음에 그의 시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성만 시인의 어떤 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차창룡 시인의 그 말처럼 고성만 시인의 시는 대단히 우직합니다. 솔직히 우직하지요. 그러니까 시쓰기의 방식이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자신이 생각하는 시의 방향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직하다라는 표현이 고성만 시인에게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고성만 시인의 시의 주제는 조금 이렇게 빤하지요. 이를테면 뭐 첫사랑, 뭐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그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일상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 그다음에 농경 공동체 세대의 원체험들이 시의 그 주된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고전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시적 기술마저 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요. 고성만 시인이 아주 세련된 감각을 보여준다라고 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리가 되겠지만, 그러한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어떤 시의 감각을 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고, 젊은 시인들의 시집도 아주 많이 읽는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를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고성만 시인이 얼마나 그 시의 감각을 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뭇가지에 음표처럼 매달렸다가 조르륵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오늘도 내일도 안녕 안녕. 그 시의 앞부분에, 이 시의 앞부분에는, 이 시는 우리 동네 날씨라는 시인데요. 이 시의 앞부분에 보면 히잡을 쓴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이 파란 소년들, 그 다음에 이슬람 교인, 무슬림 교인, 흑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과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풍경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지닌 어떤 본연적인 그리움이 시의 배면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작품인데, 시인은 이런 서글프기까지 한 어떤 그리움에 대한 마음을 오히려 발랄하게 표현을 합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서려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조르륵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오늘도 내일도 안녕 안녕. 이 안녕을 기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시인의 마음, 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각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발랄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 시집의 제일 앞에 있는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하면서 뛰어든 여자, 모락모락 김나는 목에 걸린 금빛 십자가. 행여 내 입김 닿을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는데 더욱더 큰 가지 벌리는 진초록. 흙먼지 가라앉히며 후두둑 소나기 지나간 후 무지개다 외치는 소리에 가슴이 저절로 뛰던 갑자기 비를 만났어 중에서. 자, 맛보기로 들어보신 이 시는 어떠셨어요? 제가 불경스럽게 읽는 건 모르겠지만, 읽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읽어보면 어떤 인간의 어떤 약간의 세속적인 욕망과 어떤 신성에 대한 경외심이 맞부딪히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화전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 일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합니다. 삶의 빈틈을 비집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입김, 흙먼지의 소나기와 무지개, 이런 대비를 통한 것은, 이러한 대비는, 시적인 대비는 이전에 다른 시인들의 작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고요. 그래서 오로지 고성만 시인만의 시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닷없이 내리는 소나기처럼 우리의 일상에 던져지는 하나의 장면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뜬금없이 느닷없이 생각나는 일, 전혀 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쿵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누군가 생각난다든지 갑자기 그립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아무튼 시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앞에 툭 던져놓아요.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성만 시인의 어떤 시적인 화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와 이미지를 스스로 읽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로 다가가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고성만 시인에게 자신의 시에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정도면 고성만 시인의 시의 매력에 흠뻑 한번 텀벙 이렇게 빠져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원래 이 영상은 되게 짧고 굵게 가는 게 하나의 저의 전략이었는데요. 첫 시간이어서 말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길어진 김에 한 가지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그 시집의 제목을 짓는 거는 하나의 마케팅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지명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시집의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뭐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판매 부수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마케팅 포인트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번 시집을 출간하면서도 시집 제목만으로도 한 10대 개의 제목들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인이나 출판사가 이 시집에 얼만큼 공을 많이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제목으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천사들 다 어디 갔지? 몬순과 눈사람, 양림동, 구레발, 영화 여객, 데이지 원룸 301호, 숲의 기분, 탓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어느 제목이 이 시의 제목으로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이어서 팥이 있어요가 제목으로 이게 책이 나와서 그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감각과 출판사의 감각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그 고성만 시인의 육성, 신앙송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는 발표하는 순간에 독자의 것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쓴 시인의 호흡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요. 시인의 육성으로 시를 들어봐야지 시인의 시심,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쓰려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읽으면서 그 마음이 더 절절해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인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놓아 보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에 고성만 시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시를 들려주는데요. 목소리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영상이 조회수 200회를 돌파하는 것. 너무 이렇게 소소한 건지 아니면 저의 능력 밖에 이렇게 너무나 높게 목표치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실어증 고성만.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피부에 스미는 안개. 빗소리처럼 발자국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 누군가의 입술을 통과한 단어들이 귀에 쌓이기도 전에 쓰러진다. 아, 내 뜨거운 숨결이 그대 심장에 닿기를. 빛이 소멸된 자리에 채워진 어둠. 무참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배도 고프지 않고 물기 바싹 마르는 혀. 손끝 따라 떴던 해가 발밑으로 저문다. 내가 날 위한 기도에도 지칠 때 대답 없는 질문들이 턱 목을 막는다.